자, 가볼게요. 여기는 구문이 없었어요. 그냥 찬찬히 한번 해석하겠어요. 몇몇 심리학자들은 믿어요. 뭘 믿냐? 통찰력이라는 건 결과야. 근데 무엇의 결과냐면 restructuring of a problem, 어떤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의 결과라는 거야. 통찰력은 재구성의 결과구나. 근데 뭐 한 다음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발전이 없는 상태 이후에, 근데 그 발전이 없는 기간이 뭐냐면 where the person, 그 사람이 믿겨져요. 뭐라고 믿겨지냐면 too focused,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어디에? 과거의 경험에 너무 집중하고 있고요. get stuck,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사로잡힌 있다라고 그렇게 믿겨지고 여겨지는 그러한 발전이 없는 시기가 지난 다음에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의 결과가 바로 통찰력이다 가 되겠어요. 일단 주제문인 것 같아요. 주제문이니까 한 번 더 볼게. 몇몇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믿는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재구성한 다음에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뭐 다음에 non-progress, 발전이 없는 기간이 지나야 돼. 근데 그 발전이 없는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난 과거의 경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겨지는 그러한 발전 없는 상태, 그게 지난 다음에. 그래서 새로운 방법인데요, 그 문제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그죠? 재구성이죠. 그 문제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 재구성이지. 그러면 그 새로운 방법이 갑자기 발견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모르던 방법이 재구성에 의해서 그 통찰력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발견되어지고요. 뭐 하면서 분사문이야? 이끌어요. 뭘 이끄냐면 어디를 이끌어요? To a different path to a solution. 그 해결책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을 이끌죠. 근데 그 해결책이 뭐예요? heretofore, 지금까지는 예측되어질 수 없었던, 지금까지는 예상되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해결책으로 가는 또 다른 경로를 이끌면서 그 문제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 발견되어져요. 자, 그 다음 It has been claimed that, 이렇게 주장되어졌어요. 가조예요. 뭐라고 주장되어졌냐면 100절이 진주어죠. No specific knowledge, 어떠한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도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 문제 상황에서의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obtain, 이것도 obtain과 마찬가지로 obtain과 똑같은 거예요. 획득하다, 얻다 가 되는 거죠. 통찰력을, 문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도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s a matter of fact가 in fact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실제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break away from, 깨고 나와야 돼. 뭘 깨요? 경험을 깨고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wander freely, 자유롭게 wander한다면 헤매고 다니다, 유랑하다, 떠돌다.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유랑하도록 내버려둬야 돼. 허락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에 대해서 또 한 번 근거가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실험적 연구가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 통찰력은 실제로 이것의 결과라는 거지. 아이고, 위에가 주제가 아니었네요. 실제로는 이거의 결과예요. 근데 무엇의 결과다? 평범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ordinary, 분석적 사고의 결과라는 걸 실험적 연구가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장이다. 예시가 없다 보니까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야. 문제를 재구성한다는 것에 can be caused, 초래되어질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성공적이지 않은 시도에 의해서 초래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뭘 이끌어요? 새로운 정보로 이끌어져요. 근데 그 정보가 어때? being brought in, 가져와진 거예요. 근데 뭐 하는 동안? while the person is thinking, 그 사람이 생각하는 동안 가져와지고 있는, 가져와져 온 그러한 새로운 정보로 이끈다는 거죠. 자, 문제 거의 끝나가는데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the new information, 그러면 그 새로운 정보, 이끌어진 새로운 정보가
기여하는데 어디에 기여한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 기여를 하죠.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의 완전한 다른 그러한 관점에 기여하게 되고요. 그리하여 아하라는 경험, 어떤 아하라는 깨달음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글이 여기서 끊기네요. 네버더레스. 그러면 자, 이 글은 뭐다? 내가 한번 읽어볼까? 통찰력에 대한 글이에요. 통찰력이 뭔지알았어? 몇몇 심리학자들이 뭔지알았다고요? 이러한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의 결과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장기간 동안 발전을 안 했지. 근데 어딘가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 채로, 근데 그 상황에서 문제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 갑자기 발견되어지고요. 완전히 다른 경로, 문제로의 경로, 그 전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쪽으로 이끌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되어졌어요? 특정한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어떠한 경험도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근데 뭐하는데 통찰력을 얻는 데는 실제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바깥으로 깨고 나와야 되고요. 마음을 내버려둬야 된다. 까지가 바로 여기까지의 논리가 되겠어요. 보시면 위 논리에서는 통찰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통찰력을 위해서는 이게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거고, 뭐가 필요해요? 재구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은 필요해 안 필요해?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no specific knowledge or experience is required.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어떤 지식이라든가 구체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경험으로부터 깨고 나와야 돼요. 마음이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면 우리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이전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통찰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험적인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통찰력은 실제로 무엇이다? 평범한 분석적 사고의 결과이다. 분석적 사고의 결과가 재구성의 결과가 아니야. 분석적 사고의 결과인 거야. 그러면 문제를 재구성한다는 건 어디에 의해서 초래되어지냐면 성공적이지 않았던 시도, 과거에 성공적이지 않았던 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정보를 이끌죠. 생각을 하는 동안 분석적 사고를 통해서 새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정보가 바로 완전히 다른 관점, 해결책을 찾는 완전히 다른 그 관점에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때로 새로운 깨달음, 아하라는 경험을 이끌어낸다가 되겠어요. 결국 앞과 뒤가 솔직히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다른지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버더레스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통찰력은 재구성인 줄 알았는데 통념이네, 통념. 몇몇 심리학자들 그 다음에 지식과 경험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분석적 사고를 통한 새로운 정보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통찰력을 얻는다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걸 찾으시면 돼요. 네버더레스 다음에 이쪽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갖다가 지성만 틀렸다는 거지. 봐봐요. 보기를 조금 살펴봤어요. 1번 창의적 사고를 경험하는 것의 단점, 2번에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 3번에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의 기여, 그 다음에 4번에 통찰력을 분석적 사고와 구별할 필요성, 5번에 깊이 있는 경험으로부터 깊이 있는 지식을 획득하는 것에 어려움이 됐습니다. 아니, 답을 보니까 쉽네. 찾냐? 뭐 또 던지고 있냐? 몇 번? 2번. 2번이 되겠죠? 그치. 니는 원래 몇 번 갔어? 3번이요. 3번에 이게 뭐냐면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서 통찰력, 지금 순서가 달라졌지. 우리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래요. 통찰력이 결과예요. 근데 3번의 경우에는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이 어떤 기여를 해주느냐.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졌죠. 오케이? 3번 같은 보기가 딱 걸러낼 수 있어야 돼. 새로운 정보 관점으로부터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찰력의 결과가 되는 거죠. 글이 되게 난해했거든. 그냥 뭔 소리야 지금 뭐 이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뭐 다른 것도 못 느끼겠고 하지만 요거죠 요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보여주는데 통찰력 사고니까 아까의 재구성의 결과가 아니라
분석적 사고의 결과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그림. 그러네요. 보기는 어떻게 보면 보기에서는 좀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상태고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갈게요. 63손. 오케이, 이것도 많아요. 그럼 64는 없겠죠? 64 있어요? 오케이, 63 정도 또 시간을 들여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구문이지. 이거는 지성이 해야 돼. 소비자들이 그래.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가 부족할 그래. 때 정부는 자주 개입한다. 그래. 회사가 회사가 뭐 하는 거야?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정부들이 종종 개입을 한다는 거야. 소비자가 적절한 정보가 부족해요. 이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정보를 제공받은 잘 알고 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적절한 정보가 부족할 때 물건을 살까 말까? 그럴 때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뭐 하도록 회사는 니네가 정보를 제공해라 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야. 끝났어. 오, 이렇게 많은 민원이 틀린 이유는 내가 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까 방금 거는 어려운데 한 명 틀린 게 조금 의아스러운데 여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가볼게요. 이 조금 다들 졸리죠. 제 좀 졸리고 이게 그 평소에 덥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데서도 일단 진이 빠져서 학원에 오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잠깐 밥 먹으러 갔는데도 밥 먹고 오는데 뭐 집에 갔다 오는지 밖에 사 먹는지 모르겠지만 땀 흠뻑 나고 진짜 아침에 샤워해도 조금 있으면 땀 나고 여러 가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뭐 더위 먹었는지 두통 있어가지고 할 친구도 빠지고 지금 뭔가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건 내가 되게 대견스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구문은 지성이부터 시작했지만 민성아 다음 문장 돌아가면서 해보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미국. 뭐 모를 만한 단어는 내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mandatory 하면 의무적인, 강제적인, 의무적인. 미국에서 우리는 모두 뭐에 익숙한 거예요? 의무적인 영양 정보가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음식 제품 그죠? 음식 제품에 이러한 의무적인 영양 정보가 놓여져 있는 것에 익숙해요. 음식을 할 때는 거기에 성분표가 뭐 나트륨 얼마, 당분 얼마, 칼륨 뭐 그다음에 칼로리 얼마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인력이 문장이 길지만 이러한 뭐 위원회가 뭐죠 이걸 감시하는 위원회지. 근데 얘네가 강요한대요. 이렇게. 근데 먼저 뭐 하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장 읽지만 괄호 빼면 별거 아니니까. Security and Exchange 위원회가 커미션 위원회, 커미티 또는 커미션 위원회. 이 위원회가 뭐 한대요? 안 해도 돼요. 이 위원회가 강요하는 뭘 강요해요? 회사들을 강요한다. 뭐하는 강요하는 거야? 확실? 야? 어디? 리포팅을 어떻게 해야 돼? 리포팅 보고 특정한 보고 요구를 충족하도록 강요하는 거지. 아예 왜 특정한 보고 요구 조건을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강요하는 거야. 근데 뭐 하기 전에 그들의 스탑, 여기서 스탑 뭐야? 스탑 마켓 나오잖아요. 이게 스탑이 뭐예요? 오늘 난리 났던데 어제 오늘 미국 시장만 폭락하고 나도 지금 큰일 났어요. 하지만 이미 망했기 때문에 뭐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 쓰겠긴 한데 이미 망해서 어디까지 떨어지나 한번 보고 있긴 한데 팔지도 못하겠고 팔면 안 되잖아. 나중에 오르면 어떡해. 근데 오늘 막 10% 떨어졌다 뭐 알람이 오는데 뭐 1년 내 최저가 막 내 가지고 있는 그 주식들 종목들 막 다 10% 떨어지고 근데 뭐 어차피
그냥 냅둔 돈이어가지고 와이프가 몰라서 좀 문제긴 한데. 하여간에 그들의 주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식이 리스티드 상장된 거래소에 익스체인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근데 어디야? 뉴욕 증권거래소 제일 세계에서 제일 큰 데야. 뉴욕 증권거래소 같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특정한 보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보안과 교환위원회,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는 거야. 정부겠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도 괜찮은 문장이네요. 이 부분 해보세요. 그러한 보고는 그쵸? 그러한 보고서가 그러한 보고서는 사적인 투자자들이 그쵸? 개인 투자자를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는 것을 그쵸? 그런 것을 보장하도록 도와줘요. 도와준다. 근데 그 믿을 만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언니치 투 그들의 투자 결정을 기,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투자 결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믿을 만한 정보를 얻는 걸 보장하도록 도와준다. 니네 내가 저번에 했었지. 베이스가 나왔죠? A죠. 그 다음에 on이 나왔죠? 여기가 B예요. 믿을 만한 정보에다가 그들의 투자 결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지. 내가 그때 베이스 A on B가 나오면 A가 위라고 했어요? B가 위라고 했어요? 베이스 A on B, 베이스 A on B 뭐예요? 뭐가 아래예요? 기억 안 나? 내가 이것들아 이거 알아두니까 야 베이스 A on B에서 이거 우리 말이잖아. 내가 이거 우리 말했잖아. 여기서 A 다음에 B 이거 우리 말 아니야? 이거 진짜 얼마 안 됐어. 한 1주 그러니까 지난주 아닌 지난주일걸? 이게 요새 나왔잖아. 그래서 B 베이스 on 이거 니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 이거 내가 우리 말 분명히 우리 말인데 아니야? 우리 말 아니야? 이거 말로 하기 우리 말 맞지? 어쩌나 우리가 B based on 이거 뭐야? A, B 중에 뭐가 아래야? A가 B를 토대로 하다 바탕으로 하다잖아요. 뭐가 아래야? B가 아래라고 B 위에다가 A를 올려주라는 거랬잖아. 이거 한국말로 하기 교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투자 결정과 정보 중에서 뭐가 아래에 있을 뭐가 기본이고 기반이고 토대야? 정보가 토대야? 결정이 토대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할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잖아요. 정보가 있어야 그 위에다가 결정을 내릴 거 아니냐. 결국 믿을 만한 정보는 정보인데 그들의 투자 결정이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보 위에다가 투자 결정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갖는 걸 보장해 준다는 거야. 오케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갖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알아도 맨날 망하긴 하는데 근데 그러나 종종 이러한 규제가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야. 근데 어서처럼 2001년도에 엔론이라는 스캔들이라는 건 뭔가 부끄러운 추문이라든가 부패라든가 비리 같은 거잖아. 이 비리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뭐냐면 엔론이 오일 트레이딩 컴퍼니야. 석유를 거래하는 무역하는 회사거든. 근데 얘네가 그들의 보고서 책을 갖다가 요리했다고? 뭐 요리했다는 게 뭐야? 조작했다는 거야. 그들의 보고서를 조작했어요. 근데 뭐하기에 그들의 수익성을 profitability를 과장하기 위해 과대평가하기 위해서 이 의무적인 보고서에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요 이러기 위해서 그들의 보고서를 조작해버리고 나쁜 짓거리 한 거죠. 자 그랬더니 결과 이 엔론이라는 회사의 추후에 나중에 재정적 붕괴의 결과 얘네가 보고서를 조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속았을 거 아니야. 그 결과가 뭐였냐면 What's the introduction? 소개는 소개인데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규제는 당연히 뭐겠어요?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졌죠. 뭐하기 위해서 회사가 대중들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진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어졌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갑자기 주식시장 나오고 이러니까 뭔가 우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약간 근데 그냥 우리 주제문 뭐예요? 이 전체 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뭔 것 같아요? 얘들아 생각해봐. 미국 주제문이야? 아니지. 아니잖아. 뉴욕 아니지. 엔론 아니지. 왜? 다 이시잖아. 그렇잖아. 어떻게 미국이 주제야? 미국과 살자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구체적인 예시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은 어디 있어? 첫 문장이죠. 오케이? 결국 however가 여기 나오긴 하지. 근데 결국 뭐야? 정부가 개입을 하지. 근데 그 개입이 잘못될 때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개입을 했잖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새로운 규제를 갖다가 도입했잖아. 누가? 정부가. 회사에게 그런 정보를 공개해라. 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소비자가 정보가 부족하면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정보를 더 공개하도록, 제공하도록 개입을 한다. 첫 문장이 주제문일 수밖에 없네. 계속 예시네. 이게 주제문이야, 이게. 그러면 보기를 봐봐. 보기에 1번에 더 나은 시장 수익성을 위한 재정적 조언, 2번에 새로운 사업 기회의 출현, 3번에 윤리적 주식시장, 주식 투자. 근데 뭘이야? 믿을만한 사업체에 대한 윤리적인 주식 투자. 그 다음 5번에 disclosing,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의 신뢰성에 대한 요구죠. 그 다음에 5번에 inflated, 팽창된, 증가된 수치. inflate라는 게 팽창시키다. 수치를 늘리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투자의 원동력. 이해되세요? 몇 번 가네요? 4번. 4번에 정보 공개. 진실을 공개한다. 클로즈가 닫는 거잖아. disclose가 뭐야? 퍼뜨리니까 폭로하는 거. 그러니까 밝혀내는 거죠. 진실을 밝혀야 된다. 시장의 신뢰성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가 되는 거죠. 뭘로 갔는지는 각자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자, mandatory가 의무적인 아까 얘기했던 거지. 여기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옆에 약간 여백 쪽에다가 넘기든, obligatory.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네. compulsory. 의무적인.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안 떠나오네. imperative. 오케이. imperative. 의무적인, 강제적인 의 뜻으로 알아두세요. mandatory, obligatory, 그 다음에 compulsory, 그 다음에 imperative, 의무적인, 강제적인. 저 정도는 다 이거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알아야 된다네. 그 다음에 64번 넘어가고, 오늘 네 분 다 틀린 거랑 조금 약간 그래, 소재가 약간 너무 낯선 소재고, 뭐 주식시장인데 회사 이름 나오고, 네,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거 파악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65번. 그래요, 또 다 맞는 것도 많아. 다 틀린 것도 많지만 뭐 오히려 더 좋은 거지. 66번. 오케이, 두 번 66번 볼게요. 66번에 여기도 해석이 있죠. 가볼게요. 66번? 66번이네요. 좀 다 하고. 저 64번, 5번 건너뛰고 66번 가면 뭘 건너뛴 것 같은데. 66번에 일단 여러분들 suspense라는 단어 내가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이 단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suspend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suspend가 동사거든요. 얘가 매달다의 뜻이에요. 매달다. suspend가 매달다. 공중에다가 대롱대롱 매달고 있는 게 바로 suspend이야. 근데 여기서 어떤 뜻이 나오냐면 매달다에서 명사형을 알려드릴까요? suspension. 이게 명사형이거든요. 그러면 얘의 뜻이 보류, 중지, 유예, 지연 이런 뜻이에요. 거기 뜻이 많아. 다 똑같은 뜻이야. 얘들아, 매달다는 게 이 공중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야. 뭐냐면 뭔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뭔가 탁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아직까지 보류된 상태. 아직까지 중지되고 유예되고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야구 시합에서 물론 이게 야구가 취소되어진 것도 있지만 야구 시합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야 오늘 안 되겠다. 내일로 미루자. suspended game이에요. 중지된 게임, 유예된 게임, 지연된 게임. 그러니까 야구 때가 비 와서 못하면은 그걸 미루는 거지. 결과를 보류시켜서. 그래서 suspend가 물론 뜻을 내가 이렇게 알려줬지만 suspend라는 단어의 뜻이 매달다만 있는 게 아니라 중지하다, 보류하다, 유예하다, 지연시키다의 뜻이 있는 거겠지. 그죠? 매달다의 의미가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뭔가 보류되어졌고 뭔가 중단되어졌고 뭔가 지연되어지고 뒤로 유예되어진 거예요.
오케이? 서스펜션이 서스펜드의 명사이니까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여기서 내려온 거야. 근데 서스펜스. 얘는 위에 있는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얘만 할 때 얘는 이 뜻만 있어요. 긴장감. 하지만 같은 거죠. 매달려 있는 느낌이에요. 긴장감, 벌벌벌, 그러니까 두근두근두근 이런 거죠. 그래서 아직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죽을까 살까, 뭐 이제 누가 이길까 이런 긴장감, 뭐 영화에서의 긴장감, 이게 바로 서스펜스가 되겠어요. 자, 이 단어 정도는 알고 들어가서 다른 거는 뭔가 오케이, 너는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볼게요. 극장의 드라마에서 긴장감이 따라 나오는 거야. 근데 긴장감이 무엇을 따라 나오냐면 예측 가능한 레시피가 요리법이잖아요. 방식이죠, 방식. 예측 가능한 방식을 따라서 긴장감이 나오는 거야. 아, 긴장감이라는 건 뭔가 정해진 방식이 있나 봐요. 예측 가능하니까. 그러면 긴장감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well like the main character, 호감이 있는, 많이 좋아져지는 주인공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생할 때, 그러니까 주인공이 졸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얘가 고생을 하든 말든 우리 긴장이 안 생기는데, 그리고 triumphantly, 아주 의기양양하게 승리한 듯이 다룰 때, 해결할 때, 뭘 대처하려 해결하냐면 위협과 위험을, 그들의 행복에 대한 위협과 위험을 잘 승리적으로 의기양양하게, 트라이엄프가 승리잖아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다룰 때에 긴장감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얘가 이겨야 되는데 고생하고 있네. 이럴 때가 긴장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이러한 사건은 어케이전이 동사로 쓰였네. 희망과 두려움을 어케이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건은 희망과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고요. 근데 관객 속에서, 근데 어떤 희망과 두려움이냐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희망. 주인공이 이기를 희망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주인공이 죽을까봐, 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누구에 대한? 그 좋아해지는 사람에 대한, 좋아해지는 인물들에 대한. 이런 걸 포함하는 게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긴장감은 thrives on, 어디에서 번영하다, 번성하다. 당연히 긴장감은 이러한 희망과 두려움 위에서 번성하겠죠. 희망이 크고 두려움이 큰 게 더 긴장감의 강화시킬 테니까. 그래서 해석이 그래요. 여기네요. 해석을 여기 있어요. 무빙하세요. sing. 히어로. 그래서 히어로는 영웅이라는 뜻이 있지만 주인공이라는 뜻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웅의 문제가 아니라 드라마의 문제, 주인공의 문제니까 주인공이 장애물과 전투하고, 그쵸, 맞서 싸우고 전투하고 범죄를 극복하는, 크라이시즈가 범죄요, 위기죠, 위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렇지, 보는 것이 감정적인 투쟁 안에 그 시청자를 관여하는, 그렇죠, 포함시키고 관여시켜요. 근데 그 감정적 투쟁이라는 게 뭐야? 드라마의 이야기와 그것의 결정적인 사건, 결론적인 사건이 감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죠, 캐리지, 옮겨주는 거지. 근데 그 감정적인 영향이라는 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놓칠 수. 그쵸, 사라졌을. 놓칠 뻔했을.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라졌을. 그러한 감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가져오는 그러한 감정적 투쟁 속에다가 그 시청자를 포함시키는 게 바로 이러한 주인공이 맞서 싸우고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보는 관객들이 이런 감정적 투쟁 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빠져들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감정적 투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줄거리나 이 결정적인 사건이 감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오는 게 바로 감정적 투쟁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예를 들어, 이제 이번엔 예시는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호기심을 거의 느끼잖아요. 뭐에 대해서? 포니 익스프레스 라이더가, 이게 우편물이에요, 우편물. 포니가 얼룩가, 그 조랑말인데, 이 익스프레스가 이제 급행 우편인데요. 이 라이더가 우편물을 배달하는 데에 대해서, 근데 어디로? 다음 기지로 우편물을 운반하는 걸 볼 때에는 호기심을 거의 느끼잖아요.
우리가 배달민족 음식 배달하는 걸 본 다음에 호기심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엄청나게 큰 호기심을 느껴요. 뭘 통해서? 이러한 긴장감을 통해서. 뭐 하냐면 그 똑같은 라이더가, 그 똑같은 말 타는 탑승자가 누구야?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고요. 얘가 뭐 했어요? 그의 말을 갖다가 아주 적대적인 그러한 불리한 환경에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뭐 하고요? 레틀스네이크가 방울뱀이야. 그 방울뱀 꼬리 딸랑딸랑거리는 방울뱀. 방울뱀의 물림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outsmart, 이것도 많이 했지. outsmart가 뭐야? 능가하긴 능가하는데 뭐적으로? out 넘버는 수적으로 능가하는 거고요. outweigh는 무게적으로 중요성이 능가하는 거고요. outsmart는 질적으로 능가하는 거지. 그래서 evil-minded, 사악한 마음을 가진 outlaw가 무법자예요. 법을 벗어난 무법자들을 지혜로 능가하는 것을 그러한 서양의 그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그때에는 그리고 그 외에도 그의 길을 맞서 싸가는 거야. 의기양양하게 다음 기지까지 이렇게 하는 서양의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 나온다면 우리는 호기심을 느낀다. 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네 분이었다고? 아닌가? 너 혼자 했어. 아 진짜로? 566분이 아까 내가 뭐 착각했지.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손? 두 분. 내가 뭐 착각했어요. 자, 결국 뭐다? 뭔가 우리가 긴장감과 호기심을 느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편 배달거든요. 이 사람이 라이더가 딜리버 메이 우편물을 갖다가 배달하는 거잖아. 그냥 우편물을 배달하는 데서는 호기심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얘네가 뭔가 역경을 부딪혀가지고 극복하고 막 누구를 막 이겨내고 이럴 때가 바로 우리의 호기심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주제문을 뭘 고를까? 그러니까 뭐 여기 주제문이라는 건 긴장감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따라 나온다. 예측 가능하다는 게 너무 뻔하다의 느낌보다는 이런 정해진 레시피에 의해서 긴장감이 생기는구나.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뭔가 이겨내고 우리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역경을 극복하고 이럴 때가 바로 긴장감이 생기는 정해진 방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예측 가능한 레시피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1번에 긴장감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2번에 요소는 요소인데 그러니까 서스펜스 무비 하면 이러한 추리 영화 이런 긴장감 넘치는 추리 영화가 좀 더 인기를 만들게 된 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번 갔어요? 보기 오답자 인성이 몇 번? 2번. 2번에 그 다음에 윤혁이는 1번? 그러니까 이 원래 오답이 뭐냐고요? 3번에 드라마를 사용하는 건데 감정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사용하는 거 아니고 긴장감과 호기심을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3번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민석이 다 몇 번 가야 돼요? 1번이죠. 어떻게 긴장감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맞네. Predictable Recipe라는 예측 가능한 방법. 좀 약간 긴장감을 정해진 방법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Recipe니까 방법이니까 how로 갔네요. 그죠? 2번도 괜찮긴 한데 그거보다는 왜 긴장감이 있는 영화가 인기 있냐기보다는 긴장감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맞추겠어요. 2번이 약간의 한정적 요소가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아까 이 crisis 때문에 여러분들 위기라는 단어는 뭐예요? crisis죠? 오케이? SIS가 SES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수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인 적 있어요. crisis, oasis, emphasis. emphasis만 좀 적어줄게요. 강조. 많이 나오는 명사이잖아. 그렇죠? diagnosis도 알아야겠죠? diagnosis가 뭐예요? 진단. 이 아래 있는 단어들 강조, 위기. 이런 단어들의 경우에는 SES로 다 마찬가지야. SES로 가는 게 복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스펠링이 이상하다고 딴 단어로 안 하면 안 되고 그냥 뭐 단복수 구별까지는 우리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뭐 같은 단어가 crisis, emphasis, diagnosis,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뭘 볼까? 67번 오케이, 두글 68번은 일단 물어볼게요. 68번 오케이, 68번은 수요일로
옮기도록 하겠어요. 67번까지만 하고. 자, 10번에 왜 어디였어? 자,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해를 공유한대요. 근데 무엇에 대한 이해야? What is out there? 저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대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그것으로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야. 이 이해를 공유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지. 그 뭐야? 어떤 선천적이라는 거야? 후천적이라는 거야? 그것으로 태어난 게 여러분 이거 잘 모르겠구나. 그러면 이때 25야. 오, 이거 마무리를 못할 수 있겠는데 좀 어려운데? 25예요? 우리 인간은 바깥에 무엇이 이 세상 속에서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것 안으로 완전히 태어난 것 아니라는 거죠. 이때 그것은 뭐겠어요? 앞에 있는 명사 중에서 단수를 하나 고르면 이해예요. 월드가 아니라 야 우리 세상에서 태어난 게 아니면 어디서 태어난 거야? 그 이해로 완전히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요. 그 이해를 타고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안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일종의 감각적 케이어스가 뭐야? 혼동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태어날 때는 처음에는 혼란 상태에서. 그러면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러한 원래 에버리지라는 게 원중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원래라고 알려줬으니까 원래의 감각, 그러니까 합리적인 풍부함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감각적인 혼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more or less 다소 어느 정도 이런 단어도 쉬운 거지만 알아두시고요. 다소 어느 정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다소 undifferentiated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덩어리. 근데 어떤 덩어리야? 매스라는 게 덩어리, 부피, 질량 덩어리. 소리와 빛에 다소 분리되지 않는 덩어리. 그 다음에 색깔과 질감, 그리고 냄새 이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어느 정도의 덩어리를 메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풍부함, 많음이고요. 이러한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관심을 가져와 어디다가 특정한 요소들에다가 관심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무시하는 걸 배우게 돼요. 어떤 것 관심을 가져오고 다른 것들은 무시하는 걸 배우는 게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 되잖아요. 이제 동의하지. 뭐에 대해서?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워가는 거야. 근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생기네요. 그러나 let's focus on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야. 어디에?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우리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무시했잖아. 근데 반대로 그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자는 거야. 그래서 아주 많다라는 거야. 뭐냐면 이 페블, 그 조약돌, 그 자갈 같은 작은 돌들, 이러한 조각돌, 아스팔트에 있는 이러한 자갈들의 패턴이라든가, 레디에이터라는 게 난방장치죠. 레디에이터의 소리가 나는 때의 이러한 음의 높낮이. 그 다음에 우리 심장의 박동 소리. 그 다음에 탄저블이 어디서? 손가락 끝과 관자놀이에서 탄저블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심장의 박동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무시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들은 마음은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다? 경험에 의해서 제한되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유아는 expectation,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지? 그래서 그는 그런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새로이 경험하는 데에 차단되어지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글이 좀 짧아서 대충 내가 혼자 쭉 볼 것 같은데 일단 처음 뭐였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걸 공유하지. 근데 처음부터 이해하고서 태어난 건 아니지.
처음에는 혼란 상태에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뭔가를 정리하고 그래서 어딘가에는 관심을 가지고 어딘가에는 무시하고 그래서 어른 되면은 이제 다 동의를 하는 거야. 아 저기가 있는 거고 없는 거고. 그러나 이렇게 달라지지 무시되어진 것을 집중해라. 무시되어진 것이 4가지 예시가 나왔죠. 자갈의 패턴, 그 다음에 시소리의 높낮이, 그 다음에 심장박동 소리, 3가지였네. 이 3가지 같은 것들이야. 근데 유아들은 경험에 의해서 제한되어진 제한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기대감이 없죠. 그래서 그는 새로이 경험하는데 차단되어지지 않는다까지가 되겠어요. 자, 오답부터 들이게 봐. 여기서 어른과 유아 중에 누가 플러스예요? 아,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내가 자꾸 문제점이 되니까. 어른이 되면 무엇이 밖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다 배웠으니까 공유한다며. 그러나 무시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래요. 우리는 무시하잖아.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무시하잖아요. 그렇지? 자갈이 어떤 모양이, 아스팔트의 자갈의 모양이 뭐가 중요하겠어? 레디에이트에서 소리가 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이 관자놀이라든가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심장박동 소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애들은 경험에 의해서 제한이 안 돼 있지. 얘들은 이런 뭔가 중요한 것과 무시할 걸 나누고 있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대를 하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뭔가를 새롭게 경험하는 데 있어서 차단되어 있지 않는다고요. 생각을 하면 그걸 읽어야 되지. 어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나가 나온 다음에 이런 무시한 거에 초점을 맞추라고 돼 있는데 어른과 유아 중에 누가 플러스예요? 유아가 플러스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중요한 것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무시하는 것들을 놓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새로이 경험이 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얘가 플러스예요. 봐봐요. 보를 봐봐요. 1번에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숫자이다. 그 다음에 2번에 외부 우주는 혼란 속의 질서이다. 3번에 우리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덜 알아차린다. 4번에 상식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서 무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에 아이들은 그들의 집중력의 기간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짓는가, 구축하는가, 아이들이 그들의 집중력의 길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가 되는 거죠. 몇 번가 돼요? 삼 3번에 실제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보다 덜 알아차리고 있죠. 왜?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해가면서 이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3가지의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아이들은 다 알아차리는데 우리는 이러다 보니까 알아차리지 못한다에 그리 되는데 마지막 거라서 약간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대충 한 것 같긴 한데 약간 느꼈으면 좋겠는데 좋은 단어가 하나가 나와서 저 텐더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유형에 만들 수 있는 단위어는 intangible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무형에 만질 수 없는. 이독해서는 이 단어 하나는 진짜 건져야 돼. tangible 정말 많이 나온다 이거. tangible, intangible. 알았어요. 아 여기 빨리 딱딱 여기 이거 어려운 독해 아닌데 이거 흐름만 딱 잡으면 되는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거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 읽어보면 이거 니네 능력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야 이거는. 충분히 이 정도는 맞춰야 되고 이 정도의 제목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아이와 어른, 아이는 하지만 어른은 못하는 것 이거니까 그렇게 교육이 돼버려서 아이들은 뭔가 제한되어 있지 않는 경험이 없으니까 오히려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른들은 경험이 많아서 오히려 거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숙제 뭐냐면 숙제를 내가 좀 고민을 했는데 뭐냐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주제 추론도 몇 개 남아있는데 다음 시간에 금요일날 주제 추론을 좀 줄여서 내드리는데 요약을 줄일 수가 없는 게 이게 끝이라서 몇 개 남게 알아봤자 뭘 의미가 있어요. 다 못하더라도 일단 요약은 63번부터 78번까지가 끝이거든요. 좀 많긴 한데 그냥 숙제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어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이 파트 4를 배웠지만 파트 3가 조금 남아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개수가 많지 않아서 순서를 바꾼 거예요. 70부터 75가를 파트 3를 거꾸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문하는 사람은 아까 20, 21가를 얘기했지. 22, 23가를 얘기했죠. 근데 이제 뒷구문은 내가 좀 뒤에다 알려줄 테니까 앞구문 있는 사람은 알려줘. 20, 21
22, 23 맞죠? 22. 구문 앞부분 하시는 분은 22, 23강이에요. 뒤 지금 구문 참여하시는 분 내가 이따 알려드리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수요일은 원래 정상 수업이니까 정상대로 하시면 되고요.